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식 라디오 주민 서대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민 서대문 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승현입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하기 전에 제가 지난 회에 실수한 게 있어서 사과를 정정. 정정이 아니죠. 실수한 거고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대문 갑의 예비 후보나 이렇게 후보자들 소개하는 과정에서 강철구 후보가 국민의힘 강철구 후보를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강철구 후보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접 오시면 또 따로 사과하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할 때 이렇게 틀리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 예비 후보 또 등록하신 분도 있었긴 있었고요. 을 지역구에 김수철 후보가 등록을 네. 했고요. 갑 지역구에는 김홍국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이 특집에 제일 먼저 나왔던 후보가 김홍국 후보였었죠. 네. 갑 지역구에 등록을 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막 적격 후보 판단 안 나오고 이래서 약간 뭐가 있나 막 저는 약간 그런 늦게 생각도 내셨다고. 네. 후보 늦게 냈다고 쪽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게 끝나고 나서 같이 좀 얘기할 때 빨리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준비 중이었는데 왜 아직도 안 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후보진들은 거의 이제 뭐 사실 거의 완성된 것 같다. 그죠? 정의당 정도가 조금 뭐 변수. 그리고 이경선 후보 정도.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든 뭐든 이쪽에 이제 왜냐면 이분 이제 왜 개혁신당 얘기하냐면 이분이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당과 지역구 모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될 수 있으면 뭐 서대문 갑에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정당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이 이유가 없었는데. 없었는데 언급한 거로 봐서는 뭔가 이제 개혁신당과 관련된 것들도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요 정도 정의당 그리고 이경선 전 의원 정도만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결정이 나면 서대문 갑 을은 모두 후보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은 분위기. 그죠? 네. 어쨌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대문 갑이 이제 전략 지역구로 확정이 됐죠. 뭐 예측한 그대로 그냥 거의 뭐 크게 예를 들면 이제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그냥 보통 그거대로 예상한 원래 해야 되는 그거대 원칙대로 원래 이제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불출마 지역과 이제 현역이었는데 탈당한 지역 그렇죠.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네. 17곳을 우선 이제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하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이게 뭐 더 뭘가 뭐 했다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뭐 원래 원칙대로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 갑이 전략 지역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전략 지역구가 됐다는 거는 지금 이제 뛰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배제되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포함이 되긴 했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이 사람이면 괜찮다 싶으면 당에서는 전략 후보로 선정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전략이 됐다는 거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올지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전략 지역구가 되었다. 약간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만 모아놓고 그냥 경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붙고 싶은 청년들 신청해라 그러니까 해갖고. 소위 말하는 옛날에 생각하듯이 뭐 전략 지역구 그러면 한 명 딱 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약간 그 전략 지역구가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몇 명을 모아놓고 아니 그거는 뭐 어때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그런 것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근데 또 서대문 갑이 또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무슨 거기는 뭐 우선 추천구역? 우선 추천 지역구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음. 공심이 공가이도 다르고. 전략 지역구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서대문 갑은 양쪽 다 일종의 이제 그 전략적으로 정당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추천하는 지역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서대문 갑에 그 각 당이 어떤 후보를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선거 전략을 특히 서울 공약법을 이제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경선 전 의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구도 보궐선거를 합니다. 보궐선거가 그건 뭐 떴습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거죠. 근데 뭐 누구 나올 것 같은지 뭐 얘기되고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일단 민주당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연희동이 2인 선거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2년 뒤 지방선거 때
예. 그때가 이제 또 당 내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이런 게 이제 뭐 민주당이 당선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출마 의사를 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남북가자동원은 3명이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때 이만솔 의원 사퇴하고 그건 뭐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그 지금, 이후에도 지금도 그렇게 된 거지 같은 거지 결국. 이게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뒤에 후유증도 있었죠. 아 그래요? 네. 민주당도 후유증에 대한 고민을 경선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 그렇죠. 현역들끼리. 예.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또 뭐 얘기할 게 혹시 뭐 더? 이제 또 사이에 우리 현수막 사건이 한번 아 그렇죠. 터졌죠. 현수막 사건이 있었죠. 이게 현수막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진보당에서 뭐 현수막을 엄청 붙이고 있고 그 붙였죠. 소위 말하는 뭐 커뮤니티 이쪽에서는 진보당이 현수막 정치를 한다. 그리고 약간 진보당 쪽에서는 그 현수막 정치에 대해서 약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네네. 약간 이렇게 워딩 잘 뽑는다고. 아 그렇죠. 네. 예. 늘긴 늘더라고요. 점점 이게 하니까 늘더라고 진짜. 근데 어쨌든 김건희를 수사하라라고 하는 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서대문 구에서 다 뗐습니다. 다 뗀 건 아니고 이제 뭐 몇 개는 남겨뒀다 뭐 이렇게 말은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조례 이게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서울시 조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제 띄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정당법에 따라서 거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살펴봤는데 네. 정당의 정치 활동을 음. 보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음. 근데 이거 이제 보장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이 좀 이렇게 정치 활동의 이제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개정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조례가 이렇게 법을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들이 검열 그치. 정도 수준에 이걸 네. 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고 그래서 조례가 법을 이렇게 규율하는 게 이게 반대로 이렇게 규율하는 게 가능한가가 이게 쟁점의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조례가 그거거든요. 그 형법상 301조 302조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 뭐 모욕 약간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실명을 써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는 거냐에 대한 이게 법리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은 이게 모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명을 그러니까. 거론한 모욕 아니면 명예훼손이 네. 뭐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한 게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욕과 뭐 명예훼손 위협과 뭐, 뭐 예. 이런 건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아니 저는 그래서 그게 법리 구성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드는 거고. 그러니까 또 25개 자치구 중에 이제 국민의힘 구청장인 곳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근데 송파구하고 서대문구만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철거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 조례도 좀 문제라고 보고 예를 들면 정당법에서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규율을 해야 된다 저는 저는 보고 약간 좀 조례를 너무 조례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300조 302조의 형법상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는 굉장히 명확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현수막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판단을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또 하나의 좀 문제는 제가 아까 뭐고. 처벌에 대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명백하게 헌법에 대해서 위반이고 그러니까. 정치 활동 자유에 대해서 위반인데 그러니 이걸 어떻게 처벌한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리고 뭐냐면 이게 또 뭐냐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모욕죄도 아니고 뭐 명예훼손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뭐 구속 수사해라 이것도 그럼 다 뛸 거야? 아니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뭐 하라 이것도 다 뛸 거야? 실명 들어가는 현수막 다 뛸 거야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현수막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 했거든요. 네. 이건 안 된 걸로 제가 그러니까 아는데.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걸 했잖아 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등등등이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슬슬 썰이 막 돌아다닙니다. 뭐 여러 가지 썰이. 네. 예. 썰이 돌아다니는 건 제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썰까지 얘기하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썰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러면서 이게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보면서 아니 뭐 이게 상황이 당장 청장 이성원 청장이 뭐 공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게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오버를 했을까? 심지어는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이성원 청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건 네. 이제 정확히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번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했던 홍범도 장군 뭐 100주년 뭐 이런 거 그때 빼라고 한 거. 예. 예. 그것도 부스 원래는 철거.
보훈부하고 다 합의됐던 거를 이제 구청이 심지어는 그게 구청 행사는 아니고 보훈부 행사였어. 네,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지금 이것도 뭐 약간 원칙이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 현수막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답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다른 이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일종의 검열 같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는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내로남불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정당 활동, 정치 활동, 정당법에 따른 정당한 어쨌든 현수막 건 거는 되게 엉뚱한 조례에서 끌고 와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본인 명의로 현수막 다하는 문제는 사실상 법적 근거도 없고 그거야말로 그게 불법이었죠. 이제 불법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야말로 거기다 과태료 때려야 되는 건데 서대문구 조례상으로도 안 맞아요. 과태료를 거기다가 물려야 되는 문제는 오히려 자기가 하면서 너매당의 어떤 정치적 정당한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과히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잘못된 행동이고 요거야말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분이나 했죠 저희가요? 예. 더 얘기할 게 없으시면 2부로 넘어갈까 생각하는데 예. 2부는 또 저희가 지금 특집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서대문 갑과 을의 예비 후보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예. 방송을 들으신 분이 지난번에 있었던 이동호 후보 굉장히 재밌게 들었다고. 재밌게가 참 재밌네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재미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좀 재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어느 분이 나오실지는 뭐 2부 때 소개해 드리는 건데 예. 노래 들을 거는 김수철의 젊은 그대 들으시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